이번엔 아파트 상가 방음 시공 현장을 찾았습니다. 작업자들이 공사에 쓰일 자재들을 나르기 바쁜데요. 저기 뭘 운반하시는 거예요? 섞고요. 오늘 이 공간은 음악 작업실 용도로 시공됩니다. 이웃의 소음 피해를 우려해 특별히 벽간 방음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데요. 방음 시공할 건데요. 네. 먼저 천정을 철거하고요. 그다음에 티백자로 벽을 세울 겁니다. 주거형 아파트와 달리 상가 건물이라 높은 천장. 벽마다 가벽을 세우려면 수평이 중요합니다. 레이저 줄자로 바닥과 천장의 수평을 표시해 나가며 위치를 선정합니다. 큰 수직 나와야 됩니다. 이제 소방이 상 걸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보면 되죠. 수평을 잡고 높이 측정이 끝나면 벽 면적에 따른 간격을 계산하죠. 가벽에 뼈대를 몇 개 세울지, 간격은 어느 정도 띄어야 할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제 접착제를 도포한 목재로 뼈대를 설치해 보는데요. 가장 먼저 바닥에 고정되는 목재. 이때 벽과 일정한 간격을 띄고 설치하는 것이 포인트. 밑에 붙여놓으시는 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못을 못 보니까 이거하고 양면 테이프하고 그렇게 해서 고정을 합니다. 이제 천장 깊은 곳까지 기둥 목재를 세우면 가벽 테두리 설치가 끝납니다. 이때 갑자기 밖으로 나가는 작업자. 소음 측정기를 들고 소리를 측정하는데요. 작업 전 외부 소음을 측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작업하기 전, 작업하고 나서 소음이 얼마나 줄었는지 그 측정하는 겁니다. 공사하고 나면은 얼마 줄었으면은 신뢰도도 있고 만족감도 있고 안 그러면 막연히 귀로 듣는 거하고는 기계로 측정하는 것도 틀리잖아요. 방음 시공 전 내부 공간에서 흘러나오는 소음은 61.2데시벨. 이제 가벽 틀 안으로 천장부터 바닥까지 여러 개의 기둥을 세워나가는데요. 벽지 보강하는 건데요. 기존의 벽체가 워낙에 소리를 못 잡으니까 이 벽을 두껍게 해가지고 저 위까지 올리는 겁니다. 가벽을 설치할 때 공기층이라고 해서 기존 벽에서 3cm 내지 5cm를 띄워 설치해야 하는데요. 내부 소음 발생 시 가벽을 뚫고 나간 소리를 잡아두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랍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소음은 공간 구석구석으로 퍼지죠. 일정량은 방음제가 잡아주고 일정량이 공간에 갇혀 결과적으로 소음도가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신경 써서 하시는 거예요? 섞어치기도 편하고 차음제 붙이기도 좋고 목줄부터 작업하는 게 좋아요. 가벽 기둥 한 개를 작업할 때마다 높이를 일일이 다시 측정해야 하는데요. 평평한 바닥과 달리 천장은 면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위치를 바꿀 때마다 높이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가벽 설치가 완료된 후 알록달록한 스펀지 형태의 자재를 들여오는데요. 기둥 사이 공간마다 이것을 끼워 넣습니다. 지금 넣고 계신 건 뭐예요? 마블이라고 충진제 역할을 하는 거죠. 가벽 사이를 충진제로 채워주면 완충 역할로 소리를 잡아준다는 것. 요거는 무거워요. 밀도가 있어서 녹음실이나 이런 데는 요 마블을 제일 요즘에 많이 사용합니다. 과거에 사용한 유리솜이 해로운 물질로 분류된 후 친환경 소재인 마블을 사용하는데요. 틈새는 더욱 꼼꼼히 메워줍니다. 굉장히 꼼꼼히 막으시네요. 이 옆집하고 통하잖아요. 저런데 복도 쪽이나 그런 데는 다른 집하고 이게 연관이 없잖아요. 그런 데는 조금 허술하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는 옆집이랑 통하니까 최대한 밀폐를 시켜줘야지. 벽에서 간격을 띄어 설치한 가벽 틀 안은 마블 패드로 채워져 나갑니다. 이때 시공을 의뢰한 고객이 방문했는데요. 사장님, 여기다가 바로 흡음판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에어컨에 들어가요. 2년 전보다 방음 시공 의뢰가 2배로 늘었다는군요. 제가 음악을 하는데 개인 작업실이 이제 필요하다 보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그런 잡음들이 안 들어가고 깨끗한 소리가 녹음이 될 수 있게, 그리고
제가 큰 음악을 틀면서 작업을 했을 때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것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방음 시공에 사용되는 석고보드는 일반 석고보드와는 차이가 있다는데요. 이거 일반 덮고 있고 방도 덮고 뭐 몇 가지 종류가 있대요. 근데 대부분이 이 덮고를 쓰고 있죠. 방음의 원리는 밀폐와 차단이 기본. 가벽과 충진제로 밀폐시킨 벽에 방음 석고로 다시 차단을 해주는 건데요. 그 위에 또다시 무언가를 붙여나갑니다. 이게 차음제예요. 차음제요? 예. 옛날에 그 비닐 썼는데 비닐 대신에 요즘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손이 많이 잡아서요. 그러고 보니 한 벽에만 몇 단계의 작업을 해나가는데요. 그만큼 방음 효과가 높아지는 걸까요? 2T, 3T 뭐 이렇게 5T까지 나오는데 보통 2T를 많이 써요. 3T 다 들어먹으면 무겁고 그다음에 실내인데 고정이 힘들어요. 여러 겹으로 작업하면 방음 효과는 좋아지겠지만 내부 면적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죠. 이것이 주거형 아파트 벽간 소음 문제를 방음 시공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석고보드, 두 번째 차음제, 그 후 틈새마다 실리콘으로 메꿔주는 작업을 하는데요. 실리콘을 왜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아, 틈새를 막기 위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예, 차음제 치고 석고 치고 차음제 치고 석고 치고 하는데 이제 칠 때마다 이제 천정이 일직선 수평이 안 돼요. 울룩불룩 하거든요. 근데 석고는 벽체에 따라서 깎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틈새가 계속 생기거든요. 한번 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마감될 때까지 계속 틈새를 막아주는 거예요. 조그만 공간도 이런 틈새도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완벽한 밀폐에서 방음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다시 석고, 그 다음 차음제 작업, 또 실리콘 작업. 각 벽마다 4번씩 반복해냅니다. 석고를 한 번 쳤을 때 하고 두 번 쳤을 때 하고 그 방음 효과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다음에 그 차음제 중간에 또 넣어두고 석고는 기본적으로 4번을 기준으로 삼아요. 4겹으로 무장한 벽. 이렇게 여러 겹을 겹쳐 작업하더라도 마치 한 장처럼 철저한 밀착을 해줘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틈이 벌어지거나 틈새 공간이 생기게 되면 소리는 여지없이 그 공간으로 새어나와 소음을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충진제 채운 가벽에 석고보드, 차음제, 석고보드, 차음제 순으로 4겹이 겹쳐져 하나의 벽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반복되는 작업 중 가장 까다로운 건 실리콘 작업입니다. 높고 깊은 천장 쪽 벽은 작업을 한층 고되게 만드는데요. 힘드시지 않으세요? 아, 힘들죠. 자세가 잘 안 나오니까 목도 아프고 좀 힘들죠. 한쪽에서는 전기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석고보드로 벽을 세워나갈 때부터 전기 사용 위치를 계산해 전선을 빼놓아야 이렇게 전선 작업이 수월합니다. 조명이 켜지는 걸 보니 전기 작업이 문제없이 끝났습니다. 전기 공사를 잘못해 놓으면 소음이 밖으로 새나가니까 뭐 구멍을 뚫는다든가 그런 게 안 되고요. 선만 이렇게 하나씩 밖으로 나와서 노출로 다 돼야 돼요. 매입이 안 되니까. 노출로 붙여야 되니까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창문과 가벽 사이에 뜨는 공간은 특히 완벽한 밀폐를 해줘야 합니다. 한편 아파트 상가의 작업실 방음 시공 현장에서는 새로 제작한 창문 설치 중인데요. 일반 창문이 아닌 방음창이라는군요. 프레임이 견고하고 그다음에 유리가 5mm, 8mm 페어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중으로. 그래서 뭐 소음이나 그다음에 열 전달 이런 것도 잘 안 될 정도로 견고하다고 보시면 돼요. 방음창은 평균 이중창의 경우 차음 성능이 30에서 35데시벨, 삼중창은 40에서 45데시벨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방음문까지 등장했습니다. 성인 남자 셋이서 힘겹게 옮길 정도로
꽤 무게가 있어 보이는데요. 사장님, 이 문은 어떤 문인가요? 방음문입니다. 방음문요? 예, 스틸 방음문 녹음실용. 아, 꽤 무겁나 봐요. 무겁죠. 100kg 넘어가는데. 몇 킬로요? 100kg 넘어가는데 무겁죠. 최근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이 참 많죠. 그래서 개짖음 때문에 이웃에게 피해를 줄까 고민하는 가정이 아예 현관문을 방음문으로 교체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방음문은 내부 소음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반대로 외부 소음이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주는 효과가 탁월하죠. 이번에는 또 다른 자재를 이고 나릅니다. 벽면을 마감하기 위한 보드인데요. 석고 보드와는 달리 표면이 푹신해 보입니다. 이게 흡음재, 이 마감재로 사용하는 건데요. 이거 붙임으로써 이제 울림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리는 단단한 벽에 부딪히며 다른 벽으로 반사되는데요. 이 반사음을 흡음재가 흡수해 방음 효과를 높여주는 거죠. 소리를 흡수해 잡아주는 흡음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들여다봤습니다. 다양한 기계와 한쪽에 높이 쌓여 있는 자재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중 한 장을 기계 위에 올려놓는 작업자. 폴리에스터를 압축시킨 보드예요. 방음 자재로 쓰이는 겁니다. 폴리에스터를 확대해 보면 사슬 모양을 띠고 있는데요. 내구성이 강하고 변형이 잘 일어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흡수와 배출이 빨라 등산복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물하고 모래하고 합쳐갖고 수압으로 보도를 자르는 겁니다. 내열성과 탄성이 뛰어난 폴리에스터. 기계를 이용해 재단하니 절단면이 말끔합니다. 다음 작업을 위해 한 조각씩 떼어 벽에 부착하기 좋은 크기로 재단을 해나갑니다. 박을 쳐주면 시공을 해놨을 때 얘네들끼리 이렇게 붙었을 때 이쪽을 아직은 마감재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데요. 기계로 말끔하게 재단한 압축 패드는 또 다른 기계로 옮겨서 새로운 공정 과정에 들어갑니다. 이 단계에서는 폴리에스터를 압축한 몸통에 패브릭을 입혀주는데요. 패드에 패브릭을 밀착시키기 위해 압력을 가해 꾹꾹 눌러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거 벽에 붙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을 놓을 때 이게 들뜨지 않게 잘 넣어서 밀착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압축 패드가 옷을 입었군요. 이제 주름 없이 밀착시켜 하나가 된 패드는 뒷면 모서리에도 접착제를 뿌려 감싸 붙여주게 됩니다. 겨울 같은 데는 헬메트가 이게 빨리 굳는 현상이 있었고요. 약간의 문질을 내면 조금 빨리 굳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조금 굽니다. 최근에는 셀프 방음 시공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판매량이 증가했다는군요. 하루에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 한 200~300장씩은 나가는데요. 일단 시공이 간편하고요. 누구나 가서 사이즈에 맞게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보기에도 몰딩이 없고 매진 느낌 나게 깔끔하게 제품이 나오니까 이 제품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작된 마감재로 작업실 벽이 말끔하게 완공됐습니다. 이제 방음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소음 측정을 해봐야죠. 방음문을 닫은 상태에서 외부로 새어나오는 소음을 측정해 봅니다. 30데시벨이 나왔군요. 시공 전과 후 50% 이상의 방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5일간의 공사 현장. 따뜻한 조명 아래 아늑하고 고요한 작업실이 완공됐습니다. 고되고 힘든 과정이지만 누군가에게 안식과 꿈을 줄 수 있는 공간이 탄생했습니다. 이제 고객분께서 만족을 하면 그게 제일 보람입니다. 그렇죠. 그 이상 없습니다.